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보험 전문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자, 금일은 척추 압박 골절 시에 인정되는 장애유라고 보험 금액에 관해서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척추 압박 골절 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이 콘텐츠를 접하시는 분들은 척추 압박 골절에 관해서 상당한 지식과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콘텐츠 찾아보는 이유는 압박 골절 관련해서 내가 원하는 배 보상액이나 보험금 지급받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경우에 변호사 도움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첫 번째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척추 압박 골절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디에 어떤 신청을 해야 될지, 보험사 직원하고 무슨 말을 나눠야 될지, 내가 다친 정도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지,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은 시점에서 합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모든 사무 대행해 줄 것이고 여러분들은 가능한 최고 금액에서 합의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되거나 이미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거기 써진 후유 장애율이 너무 낮게 평가된 경우 여러분들은 합당한 수준의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줄 의사 선생님 찾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짜 또는 허위의 장애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보험사나 공제사가 한시 장애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자, 주치의 선생님이나 손해사정사님들로부터 이렇게 주변인들로부터 말을 들어보면 내가 압박률이나 압박 정도가 상당해서 이거는 영구 장애로 인정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나는 한시장애밖에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 도움을 받지 않으면 보험사가 주장하는 한시장애밖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현실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고 손해사정사분들은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기에 본인들이 한시장애로 보험금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를 결국 수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시장애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변호사가 개입돼서 적정한 압박률에 기초해서 영구장애 주장하면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보험사에서 합당한 근거 없이 한시장애만 주장하면 소송으로 이어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니까 압박률이 높은 사건에서는 바로 영구장애 보험금 지급하는 경향이 아주 높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험사나 공제사가 과실비율과 기왕력을 이유로 너무 많은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나 공제사가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너무 높게 잡거나 과거의 치료 또는 부상 이력을 이유로 너무 많은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법률 지식이 부족해서 과연 보험사의 주장이 맞는지를 알 수가 없고 설령 부족한 법률 지식을 보충해서 주장하더라도 보험사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님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소송 권한이 없는 것을 인지하고 주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손해사정사님께서는 어떻게든 본인 손에서 좀 사건을 해결해 보고자 당사자에게 속칭 후려치기식 합의를 이 합의에 동의해 줄 것을 좀 권유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변호사가 개입되어서 다수의 관련 판례들을 토대로 보험사나 공제사를 설득하면 보험사가 이제 어쩔 수 없구나 판단해서 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척추 압박 골절에서 어떠한 경우에 후유장애가 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척추는 목 부위에 7개의 경추, 그리고 등 부위에 12개의 흉추, 허리 부위에 5개의 요추, 엉덩이 부위에 5개의 천추, 그리고 1개의 미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상 경추 1번부터 천추 1번 사이의 골절시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하죠. 척추 압박 골절의 후유장애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고나 또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시점입니다. 예외적으로 척추 유압술이나 골 시멘트 성형술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후유장애 판정이 가능합니다. 척추 압박 골절은 주로 엑스레이나 MRI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사진을 보면 요추 1번 골절상을 당하신 환자분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위아래 척추체와 비교할 시에 요추 1번 척추체 중간 부분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찌그러진 모양이 확인될 것입니다. 척추 압박 골절 시에는 척추체 고정술과
성형술이라는 두 가지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 없이 보존적 치료, 즉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만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척추체 고정술은 사진에서 보다시피 압박당한 척추체의 위, 아래 척추체와 함께 기기로 고정하는 방법이고요. 척추 마디를 고정하게 되니까 당연히 운동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척추체 성형술은 이렇게 찌그러진 척추체에다가 골 시멘트를 주입해서 정상적인 척추체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법으로 기형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보험이 적용될 경우 장애율과 배상액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해 차량 또는 가해자 측의 보험사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률과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에서는 경추 1번부터 7번까지 그리고 흉추의 1번부터 10번까지 압박 골절이 발생하면 27%의 노동능력을 인정해주고요. 흉추 11번, 12번, 그리고 요추 1번까지 이 부분을 배요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압박 골절 시에는 32%의 장애율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추 2번에서 5번까지 압박 골절 시에는 29%의 후유장애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에 기재된 후유장애율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수행하시는 의사선생님께서 봐서 이건 압박률이 얼마나 된다, 압박 강도가 어느 정도 된다, 이 부분을 판단을 통해서 압박 강도 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후유장애율에다가 2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를 경감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30세의 피해자가 흉요추부의 압박 골절상을 입고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가동연한이 65세까지의 그 최소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약 2억 6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금액이 산정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개인보험이 적용될 시에 장애율과 보험 금액 알아봅니다. 개인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가 아니라 AMA 기준으로서 후유장애를 평가하고 보험약관이 정한 지급률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이용 중에 미끄러져서 3마디 이상의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하였다면 후유장애 담보 금액이 1억이라면 3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산재보험 적용 시에 장애 등급과 장애 급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재에서는 척추장애를 기능장애하고 변형장애로 나누어서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척추의 기능장애와 관련해서는 척추의 극도의 또는 고도의 장애가 남은 경우 6급을 인정해주고요. 중등도의 장애는 7급, 경도의 장애 11급, 기능장애가 그렇게 인정되고요. 변형장애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장애가 7급, 중등도 8급, 경도 13급, 그리고 경미한 변형장애는 14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간판 탈출이라고 하면 보통 14급을 인정받고 있죠. 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척추장애에 관한 평가를 통해서 장애 등급이 결정되면 각 장애 등급에 따른 보상 일수에다가 평균임금을 곱해가지고 장애급여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아서 장애 등급이 6급으로 인정됐다. 자, 6급의 보상일수는 산재보험법에서 73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균임금이 15만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약 1억 1천만원의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 사건은 교통사고나 보험 산재 이런 쪽의 전문 변호사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이 분야를 담당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압박 골절률과 그에 따른 장애율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걸 처음 경험해 보시는 분들에게 사건을 위임하셔서 본래 본인이 얼마를 지급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사건이 좀 종결되는 경우를 많이 본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건 처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